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1세대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패턴 인식이라는 분야예요. 그거는 뭐 손으로 쓰는 한글 글씨라든가, 뭐 요즘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뭐 카메라로 찍은 그 간판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번역해 준다든가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처음 컴퓨터를 봤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게 1971년이니까 제가 얼마쯤 나이가 된지 아시겠죠? 그 후에 새로 공부를 시작하려고 유학을 가서 인공지능을 전공으로 택했습니다. 그 당시 인공지능은 뭐 실용적인 성과도 별로 없었습니다만, 뭐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든다는 인공지능의 목표, 그거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홀딱 반해서 겁도 없이 인공지능을 저희 전공으로 택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로 하여금 지능이 필요한 일을 시키게 하는 기술이에요. 인공지능이 듣고 보고 또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러한 똑똑한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반도체 기술 덕분에 이제는 컴퓨터가 손톱만해졌죠. 뭐 작지만 엄청 빠르게 많은 계산을 합니다. 또 통신 기술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많은 정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순식간에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이러한 기술들을 결합해서 세상의 문제를 푸는 것, 그게 바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코딩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 중에서 사람처럼 자라면 우리가 그걸 인공지능이라 그래요. 따라서 지난 70년 동안의 컴퓨터의 역사,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나의 문제를 풀겠다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잘 못해요. 그러나 우리 그 젊은이들이 잘하고 나면은 아마 인공지능을 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놀라운 성과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뭐 인공지능이 프로 기사를 이기지 않나, 퀴즈 대회에 나가서 사람을 다 물리쳤고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암을 진단하고 또 주식 투자를 해서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운전은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잘 합니다.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안무도 하고 시도 쓰고 소설도 씁니다. 저는 아침마다 구글에서 보내주는 인공지능 소식을 봅니다. 뭐 전 세계에서 방방곡곡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인공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난 70년 동안 많은 컴퓨터 기술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컴퓨터 기술이 나타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것을 이용하면은 인공지능이 되겠구나라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곧 또 그 기술의 한계도 발견해서 실망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나의 기술이다 그러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목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전달해 준 지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전달해준 지식을 가지고 컴퓨터가 허락한 대로 했는데 밖에서 보니까 굉장히 지능적이더라 그런 겁니다. 어떻게 컴퓨터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느냐? 그 중에 하나가 코딩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사람이 먼저 획득한 지식을 컴퓨터에게 넘겨서 지능적으로 행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식 처리형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 방법입니다.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보여주면은 컴퓨터가 스스로 거기서 패턴을 추출을 하고 그 패턴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지능적으로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은 야, 그 두 번째 게 진짜지. 그거 스스로 배운다는데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두 번째 게 진짜예요. 굉장합니다. 근데 첫 번째 것도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기계학습 방법은 우리 그 신경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인공신경망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 신경망이 간단하면은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대신 학습은 쉽습니다. 신경망이 복잡하면은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학습시키는 거를 할 줄 몰라요. 지난 70년 동안 기계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이제는 복잡한 신경망도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딥러닝이라고 해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울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고 성공하면 따라하고 실패하면 회피합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능력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또 인공지능은 자기 복제를 만들어요. 소프트웨어니까 능력이 똑같죠. 똑같은 놈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면서 기술을 쌓아갑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법들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식을 쌓아왔던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합니다.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런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알파고를 보셨잖아요. 알파고가 두는 기법은 사람이 두는 기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 기법들이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뭐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식의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성능은 그 데이터의 양과 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컴퓨터에 쓰레기 데이터를 집어넣고 학습을 시키면은 그 결과는 쓰레기일 뿐이에요. 또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개발자가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졌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졌든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 편견이 그대로 인공지능에 전수되고 편견이 전수된 인공지능은 불공정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그 의사결정할 능력을 갖고 있고 그것이 데이터를 만나면 스스로 배우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개발자의 의도를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계속 감시하고 제약을 가해야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은 참 위험할 수 있어요.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중요한 문제, 그런 데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치명적 약점은 기계학습이 사고의 과정,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과정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 왜 이랬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니? 이런 질문에는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알파고에서도 보셨잖아요. 잘 하더니 네 번째는 바보같이 져. 왜 이상한 수를 뒀는지 물어봐도 몰라요. 알파고도 모르고 알파고 만든 사람도 모르는 거야.
인공지능은 여기서 문제에서 학습을 했어요. 그럼 그것과 비슷한 문제에 이걸 적용시키는 것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인공지능은 대체로 전지전능합니다. 그렇죠? 대체로. 그렇지만 이유를 설명 못하고 한번 배운 것을 비슷한 문제에 적용도 못하고 이러한 인공지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사람은 이해하는 존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이성의 종말? 뭐 이런 것을 우리 촉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됩니다. 인공지능과 협업해야 되고요. 같이 일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다면은 인공지능이 먼저 배운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프로기사가 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알파고한테 배워야죠. 인공지능의 진정한 가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쓰이는 것이 없고 또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기업과 국가에서 인공지능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하시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능력과 한계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능력을 이해 못해서 발생하는 기회의 손실,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황당한 기대를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의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